네,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 공개를 해주시죠. 네, 글로벌 경기의 회복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이제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 소재 산업, 특히 철강주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높아지는 양상이고요. 국내 증시 쪽에서도 포스코가 서서히 이제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는 어떻게 녹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강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주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철강 산업의 추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가장 큰 트렌드는 일단 그동안은 2003년부터 한 8년 정도까지는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수요가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엄청나게 공급을 쏟아내도 모든 물량들이 소화가 됐었는데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로는 공급 과잉에 빠져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한데요. 경기 회복의 속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도 키워드는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철강 광산을 갖고 있는 4대 회사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2014년도에 모두 추가적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급 과잉에 빠져 있는데 경기가 조금 회복된다라는 것과 맞물려서 엄청난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고 완공된 프로젝트에서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철강업체들 4개, 베일, 리오틴토, BH 빌리톤을 비롯한 이 4개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증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광석 수입 가격은 여전히 낮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하반기에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의 폭은 굉장히 미약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현재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탄, 아무래도 이제 이 철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고로에서 석탄, 그 중에서 코크스와 함께 이 철광석을 쪄내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쇳물이 흘러나오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원료탄 가격이 중요한데 원료탄도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의 하락세는 이어질 거다. 하반기에도 올라가 봐야 113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요국들의 고철 수출, 고철도 철강산업의 주요 원료가 되고 있는데 고철 수출량도 보면 별로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지금 주요 5개국 정도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철강산업의 원료가 되고 있는 주요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연료탄 가격, 고철의 가격이 모두 제한적인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철광석 업체, 광산업체의 증산에 따라서 공급량 자체는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철 수입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먼 곳을 보지 말고 주변, 동아시아 주변의 고철 수입 가격도 좀 약간의 흔들림은 있습니다만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 추세로 인해서 철강 산업 자체의 원가 부담은 적지만 산업의 공급 과잉은 가장 윗단계부터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공급 과잉의 좀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중국 공급 과잉의 주범이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이제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국가인데 중국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그 역설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좀 해야 될까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그 노후 설비, 특히 철을 만드는 노후 설비를 구조조정하는 것이 2012년, 13년에는 크게 줄어들었다가 올해 시진핑 정부 들어 다시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목적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노후된 설비를 강력하게 줄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게 아니냐. 이 그림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의 일평균 조광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설비를 지금 없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그리고 있다. 그런데 역으로 또 살펴보니까 가동률도 그렇게 높지 않더라. 놀고 있는 설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고 있는 설비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조광 생산량이나 공급 과잉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 전제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충격적인 건 뭐냐면 대부분의 예측이 최근에 다 이렇습니다만 중국의 열연 내수 가격의 전망이 작년 10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한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4월 달에 하면 할수록 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내수 가격의 회복이 있어야 아무래도 탄력적인 철강 산업의 반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의 호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중국에선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페로실리콘이라든지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페로망간이라든지 약간 고부가 가치라고 볼 수 있는 합금철의 가격도 좀처럼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격의 반등 또 공급 과잉의 축소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중국의 철도 투자와 같은 SOC 투자로 인해서 중국의 철강 산업의 전반적인 공급 과잉을 약간은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정도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아이러니한 중국의 철강 시장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시 이것이 개선되는데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국내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나마 우리에게 좀 다행인 건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 원가 단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료탄 가격, 철광석 가격, 그다음에 뭐 고철 가격 등 전반적인 가격이 모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뭐 건설 산업이나 이런 쪽의 움직임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일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품 가격은 비교적 견조한데 원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익 스프레드, 즉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열연 가격과 철광석 스프레드인데요. 스프레드가 좀 개선되는 모습, 특히 분기 평균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가격은 비교적 견조한데 철광석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게 본다면 철강 가격과 함께 철강주들의 이익 개선이 소폭이나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환율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건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PBR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인 쌍바닥 흐름과 함께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할 것은 거의 100% 확신한다라는 것인데 그럼 얼마까지 반등할 것이며 반등의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관점에선 좋아 보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공급 과잉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산업들, 대체 소재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공급 과잉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광산업체와 중국의 공급 과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중장기적인 회복력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중장기적으로 회복력을 봤을 때는 좀 힘이 미약한 상태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철강주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